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이제 31번째 시간, 고토마켓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고토마켓을 통해서 문제 도출 그리고 과제 선정하는 단계까지 논의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인가 라는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를 한 9가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토마켓 주제에 대해서 그동안 6주 전에 진행되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9가지만 들으시면 정리가 되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일하시는 리더들이나 직원들에게 꼭 고토마켓의 기본을 알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 동영상은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토마켓에 대한 핵심 요건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고토마켓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B2C와 B2B를 비교했지 않습니까? B2C는 어떻게 보면 4P에 의해서 제품을 만들고 가격 정책을 정하고 마케팅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채널 전략 또는 매장 전략 또는 입지 전략 이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넬슨의 8원칙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균등하게 프레이스에 대한 균형을 쓴다. B2C는 어떻게 보면은 기다리는 비즈니스지 않습니까?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이 찾아오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B2B는 제가 B2C와 달리 찾아가는 비즈니스라고 했죠. 기다리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기다리는 비즈니스와 찾아가는 비즈니스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찾아가려면 길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금 B2B의 4가지 4P로 봤을 때 가장 간과되고 어떻게 보면 작게 포커스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플레이스. 제가 이것을 고토마켓 영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을 찾아가려면 찾아갈 내비게이션을 켜야 되는데 B2B의 많은 기업들이 내비게이션을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 모르는 길을 간다. 새로 생긴 길도 모르고 다니던 길로 다니는 거죠. 시간이 훨씬 짧게 걸리고 빨리 갈 수 있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던 길만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9가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첫 번째는 저는 고토마켓의 정의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고토마켓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장, 그리고 고객, 니즈나 변화에 맞게끔 우리의 조직과 자본을 배치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시장의 기회, 고객의 기회, 그 다음에 그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인력과 우리의 투자를 배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까지 가는 경로를 그리는 거죠. 이것을 고토마켓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결국은 시장과 고객이죠.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B2B 영업을 얘기하면서 전략을 얘기하면서 고토마켓에 또는 파트너 전략 또는 채널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던 대로 한다는 거죠. 우리 회사의 사업부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조직의 패턴에 따라서 그냥 고토마켓을 시행하지 시장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장을 냉철히 들여다보면 시장의 기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시장 의사결정 흐름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안다면 지금과 같은 고토마켓 전략을 가져갈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오랫동안 관계 맺은 한 고객이 1호선 전철 옆에 회사를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근데 그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죠. 다른 전철역 근처죠. 판교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쪽의 CEO로부터 들은 논란 얘기가 뭐냐. 직원들이 좀 혼란에 빠졌다는 겁니다. 회사가 40년 넘게 1호선 옆에 전철역 옆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전부 다 1호선 주변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직원들이 이제 갑자기 판교로 이사를 가게 되니까 그쪽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 이게 뭡니까? 우리는 어떻든 간에 사람들은 패턴에 따라 습관에 따라서 어떤 것을 무의식 중에 반복적으로 그대로 안주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토마켓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냉정하게 과연 우리 회사는 시장에 따라서 고객에 따라서 그 니즈 변화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경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고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흔히 우문현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희화적으로 표시합니다만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시장에 있다.
다시 말하면 고트마켓을 시작할 때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 시장과 고객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지만이 고트마켓이 제대로 된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가 4P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바꿔야 될 패러다임, 그 다음에 우선순위, 그 다음에 우리 프로세스, 그 다음에 우리의 프랙티스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첫 번째 두 번의 P를 저는 다시 한번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패러다임과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우선순위죠. 우리는 과연 고트마켓에 대한 패러다임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고트마켓은 채널, 파트너, 유통점, 리셀러 관리하는 것이 고트마켓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급한 일은 우선 전략적인데 조금 더 당장 고객 접점에 있는 비즈니스 하는 쪽에 인력이 먼저 가야 돼. 고트마켓은 그냥 관리하는 쪽이니까 나중에 해도 돼. 이런 패러다임, 우선순위 뒤에 가 있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는 뭐냐? 고트마켓 전략은 앞으로 갖다 놔야 됩니다. 제일 앞에 갖다 놔야 됩니다. 집을 지을 때 어떡합니까? 집부터 짓습니까? 토목공사부터 합니까? 어떤 신도시를 만들 때 아파트부터 짓습니까? 도로부터 뚫습니까? 항상 도로부터 뚫고 SOC가 만들어진 가운데 건축물이 들어서죠. 그런데 왜 우리 B2B 비즈니스는 항상 고트마켓이 SOC와 도로공사와 기반시설 같은 것인데 뒤로 갖다 놓습니까? 진입로도 없이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길도 없이 아파트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림을 그려보지 않고 입지를 선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B2B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제가 꼽는 것은 고트마켓 전략은 항상 제일 앞에 갖다 놔야 된다. 제일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인력도 최우선적으로 가장 전략적인 사람들을, 그다음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숙도가 앞서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된다. 이것을 두 번째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로 제가 다시 한번 꼽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프로세스입니다. 아까 4P 중에서 패러다임과 프라이어리티,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데, 여기 지금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흔히 고트마켓의 하나의 중요한 영역인 파트너 관리라는 것을 라이프 사이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파트너도 그냥 하던 데들과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시장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리크루트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하고 그래서 비즈니스를 협업하고 관리하는 흐름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되게 다 하던 대로 관계 유지 또는 매출 실적 이런 쪽에 중심으로 가고 있고 관리 중심으로 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고치냐, 프로세스 정비라는 관점에서 봐라. 그래서 관리라는 패러다임, 리셀러를 관리한다, 유통점을 관리한다, 이것이 아니라 라이프 사이클, 파트너의 또는 채널의 고트마켓의 여러 유통 라우트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하는 것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세 번째 프로세스 정비의 중요한 면을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의 세 번째로 제가 꼽습니다. 네 번째 거는 이제 제가 좀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분부대든 모든 조직이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헤드쿼터가 존재하죠. 그래서 백오피스에 해당되는 기능들은 다 통합되어 있죠. 군도 전투부대가 있는가 하면 작전 수뇌부가 있고 본부가 있죠. 본부에는 백오피스 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인사, 정보, 관리, 군수 이런 쪽에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단마다 다 배치시켜 놓고 있습니까? 사단에 군수부대가 다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고트마켓에 많은 B2B 기업들이 행하는 이상한 패턴 중에 하나는 뭐냐? 사업부별로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A 사업부도 우리도 파트너를 뽑아서 계약을 맺기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영업을 협업을 같이 하기도 하고 B 사업부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죠. 참 재밌는 일이죠. 고트마켓의 인력과 우선순위는 뒤에 가 있으면서 인력은 이렇게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산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일로 오퍼레이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드렸던 그림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통합을 해라. 캐퍼시티 분석과 리크루트먼트와 이네블먼트 관리는 하나로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은 비즈니스는 현업에다 물려주는 따로 또 가치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통합할 것은 이렇게 하나의 기능들, 후선 업무의 기능들은 통합해서 한 곳에서 인력을 통합해서 전문화시키고 영업과 협업에 대한 문제는 사업부에 이관시키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이 모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따로 또 같이
지난주에 따로 또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세스 관점에서 어떤 것을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어떤 것을 통합적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서 인력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말씀을 드려서 영업 업무와 후선 업무를 구분해서 하는 것을 네 번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기억나십니까? 찍새와 딱새, 이렇게 흔히 여러 가지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도 다르고 모든 업무에도 전문성이 다 다르죠. 우리는 영업이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영업은 절대로 하나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고, 영업에 다양한 직군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목동형 영업, 파머형 영업, 헌터형 영업, 전사형 영업도 말씀드렸지만, 영업도 아이다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쪼개놓고 봐야 된다. B2B의 영업 사이클이라는 것이 영업 기회를 발굴하고 그것을 영업 투자 활동을 하고 계약을 하는 프로세스를 봤을 때, 우리 아이다라는 프로세스 봤을 때 AI로 놓고 보는 그 영역을 묶어서 Opportunity Identification Domain, 그 다음에 DA를 묶어서 Opportunity Owing Domain으로 나서 구분해서 봐라. 그래서 나눠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우트도 하나의 라우트에서 모든 것이, 채널도 한 채널이 모든 프로세스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OI를 하는 라우트, OI라는 채널, OO를 하는 라우트, OO를 하는 파트너, 풀필먼트를 주로 하는 파트너, 이렇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 이것을 내부와 외부로 분리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섯 번째 키워드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나누어서 보셔야 된다. 영업을 하나의 프로세스를 보고 모든 것이 똑같진 않다. 서점의 예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모든 비즈니스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섯 번째 주제로 나누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의 여섯 번째 주제는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의 많은, 특히나 IT, 가전 이쪽의 유통점들은 된소리를 맡게 되죠. 아마존에 의해서 새로운 온라인 유통이 커지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점들이 전부 다 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들 알고 계신 컴USA가 2008년도 1월 달에 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해 11월 달에 서킷 CD가 도산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결국 2015년도에 미국의 가장 큰 전자제품 또는 액세서리 제품의 유통회사인 레듀식이, 물론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도 있었지만 회사가 매각되게 되죠. 베스트바이라는 회사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 유통 대리점입니다. 한때는 1,300개가 넘는 유통점을 갖고 있었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엄청 큰 시련을 겪게 되죠. 그래서 2011년도 4분기 한 분기 동안, 세 달 동안 무려 2조 원의 손실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그해 다음에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22%에서 23% 주식이 빠지게 되고, 결국은 고졸 신화로서 CEO의 전설적인 사람인 브라이언 더니 결국은 사퇴를 하게 되죠. 모두가 다 베스트바이도 서킷 코리아나 컴퓨유세이나 서킷 시티나 이런 데처럼 전부 다 망한다고 봤었습니다. 이 회사가 결국은 택한 방법은 뭡니까? 결국은 브라이언 던을 사퇴시키고 새로운 CEO를 불러들이죠. 그 CEO가 바로 허버트죠. 허버트가 들어와서 새로운 혁신을 많이 도모해서 놀라운 뉴스가 한번 뉴스에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2017년 5월 달에 CNBC 화면입니다. 주가가 상종가를 기록하죠. 20몇 프로가 올라갑니다. 22% 가까이 올라가게 되죠. 이 회사가 일회성인 것이 아니라 지금 지난주 5월 5일 날 어린이날 주가가 바로 미국 베스트바이 역사상 가장 최고가를 기록합니다. 120불 가까이 가죠. 지금 여러분 흔히 코비드19로 전 세계 유통점들이 전부 다 오프라인 매장들이 특히나 임팩트를 받지만, 베스트바이는 새로운 CEO 허버트에 의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온도 강화시켰고 기존의 오프라인의 강점을 최대한을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되죠.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베조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존 창업자 이제 물러났지만, 베조스가 같이 협업도 하면서 이 베스트바이에 대한 유명한 얘기를 하게 되죠. 기자들에게 베스트바이는 경영학의 케이스 스터디에 나올 만큼 혁혁한 변화와 혁신을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이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뭘 했습니까? 베스트바이는 오프라인의 강점을 중점으로 시작했습니다. 허버트 CEO는 오자마자 여러분들 전자제품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매장에 가서 전자제품을 보고 어떤 제품, 특정 제품을 결정하고 난 뒤에 흔히 아이다와 똑같죠.
어웨어니스를 가지게 되고 인트레스트를 갖고 이거 사야 되겠다고 어디 가서 삽니까? 온라인에 가서 사죠. 아마존에 가서 사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것을 베스트바이는 뭐라 그러냐? 쇼루밍 임팩트. 와서 보기만 하고 우리는 쇼룸만 제공하고 매출은 저기서 일어난다. 그래서 한때는 전임 CEO 브라이언 더는 베스트바이 온이라는 바코드 시스템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이 제품은 아마존과 제품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스트바이 온이라는 바코드까지 부착해서 차별화하려고 시도했었죠. 그게 도리어 역작용이 왔죠. 그렇지만 허버트 CEO는 어떻게 합니까? 매장을 더 편하게, 안락하게, 더 제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와서 보고 가게 해라. 괜찮다. 보고 와서 여기 와서 보고 딴 데 가서 사도 되지만 여기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매장을 더욱더 차별화해라. 그래서 쇼룸이 임팩트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죠. 우리가 살 길은 오프라인의 강점이다. 그래서 전문가도 배치하고 이렇게 긱스쿼드라는 지금 가장 베스트바이의 성공적인 모델이지만 매장마다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전문 서비스 인력을 배치하고 유료 서비스로 전환했죠. 트위터에 의해서 모든 베스트바이 직원들이, 영업 직원들이 3,000명 가까운 직원들이 고객의 어떤 쿼리가 들어왔을 때는 리얼타임으로 대답을 하는 온라인 지원 방식도 강화하게 되죠. 여러 가지 혁신을 이루어서 만들어낸 케이스입니다. 키워드는 뭐냐? 베스트바이는 오프라인 채널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온라인의 새로운 라우트, 고투마켓 채널을 강화시켰다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허버트는 성공적으로 베스트바이를 트랜스포메이션시키고 코리라는 새로운 여성 CEO에게 CEO 자리를 넘겨주었죠. 코리가 얘기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베스트바이는 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바이벌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인가? 6가지 이유를 인터뷰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6번째 꼽았던 게 뭐냐? 베스트바이는 온과 오프를 가장 적절히 결합해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여러분 지금 2021년도에도 우리가 지금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전부 없앨 것처럼, 오프라인이 전부 없어질 것처럼 라고 얘기하지만 이 얘기는 2000년도에 있었습니다. 닷컴 열풍이 불 때, 그때도 마치 신경제, 제가 고객 섹션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신경제가 나오면서 오프라인은 전부 없어질 것이다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오프라인이 어떻게 채널 전략을 조금 더 온라인과 결합시켜서 하이브리드 모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모델을 갖는다고 했을 때는 더욱더 무섭다. 이 베스트바이가 아주 잘 보여지는 경우입니다. 베스트바이는 내부의 긱스쿼드라는 자기 인력들의 새로운 서비스 라우트를 열면서 고객과의 접점을 늘려서 수없이 많은 로얄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코리가 얘기한 또 하나 중요한 세 번째 성공 요인에 나온 것이 이겁니다. 우리를 바이해주는, 우리 서비스를 돈 내고 서비스 받는 고객이 존재한다. 그것이 누굽니까? 베스트바이의 인력들을 직접 활용한 긱스쿼드에 의해서 모델이 됩니다. 베스트바이는 여러 군데 케이스 스터디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재미있게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는 바로 균형입니다. 이쪽을 버리고 이쪽으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온의 강점이 있는 기업들은 오프라인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오프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기업들은 우리의 오프의 강점을 살리며 어떻게 온라인 라우트를 열 것인가. 이것을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6번째로 말씀드립니다. 7번째는 간단히 말씀드리죠. 결국은 공감대입니다. 고투마켓 전략이라는 것은 한 부서, 한 팀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전사적인 트랜스포메이션 전입니다. 혁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중요하고 모든 조직과 인력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에 의해서 실천이 되고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감대, 중요성, 이 고투마켓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전략적인 우선순위 얼마나 앞에 가 있어야 되는가 중요성을 전부 다 공감하고 거기에서 실행 의지가 확보되고 난 뒤에 전사적으로 협업이 되어야지만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크리티컬 석세스 때 7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감대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8번째, 여러 번 제가 고객에서도 말씀드렸고 전략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여기 고투마켓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플랜 두 C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인데 계획대로 실천되는 일이 많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업의 모든 직원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계획은 누구나 다 잘 짭니다. 문제는 뭡니까? 실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더 문제는 뭡니까? 실행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랜에서 2로 넘어가는 사이클이 끊기고 2에서 C로 넘어가는 사이클이 끊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 들여다봐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어떤 계획을 잡았으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주기로 어떤 양식에 의해서 어떤 포맷에 의해서 관리를 할 것인가 바로 수립해야 된다. 고토마켓 전략을 잡았으면 핵심은 뭐냐?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전략적 과제를 수립했고 이런 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진도 관리를 할 것인가?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한마디로 진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어떤 주기로 만나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를 반드시 정해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고토마켓 전략을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실행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의 9번째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교육입니다. 저희 회사가 6년째 이러한 컨설팅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제가 발견하는 상당히 큰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교육을 이벤트로 생각합니다. 교육은 여유가 있을 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경비의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은 영어로 education, 흔히 동사로 education죠. education, 두세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어원을 다 달고 있죠. 어디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유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다. education은 teach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도록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실행을 하는 거죠. conduct죠. conduct에도 DUC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conduct 하면 결과가 나오죠. produce가 되죠. produce에 DUC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education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도록 만들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도록 만드는 것이 education입니다. teaching이 아닙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특히나 비즈니스 관련된, 영업에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는 teach라고 생각하고 학습이라고 생각하는데 education은 학습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조직에서 학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실행하기 위한 연습이죠. enable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혁신의 긴 여정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enablement 프로세스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공감대도 말씀드렸지만 고토마켓은 혁신의 여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육하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DNA화 시키는, 조직의 혁신 DNA를 심어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9개의 고토마켓 실행에 의한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고객으로부터 시작해라. 시장서부터 시작해라. 우리 관점에서 고토마켓을 쳐다보면 안 된다. 고객, 시장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제일 앞에 갖다 놔야 된다. 프로세스, 파트너 채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사이클의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인력과 조직과 R이나 R을 어떻게 분리하고 통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영업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아니기 때문에 OI와 OO, 풀필먼트로 나눠서 어떻게 분리해서 볼 것인가. 그 다음에 고토마켓의 핵심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어떻게 비중을 결묘하게 시장에 맞춰서 할 것인가. 우리 내부의 라우트와 외부 라우트를 어떻게 잘 융합적으로 쓸 것인가. 그렇게 되면 실행의 동력은 결국은 어떻게 직원들이 전사적인 참여의식을 올리기 위해서 공감대를 올릴 것인가. 실행의 핵심은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브랜드스에 대한 진도 관리의 프로세스를 정확히 수립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세 가지는 결국 뭐냐?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과정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봅니다. 이것은 저는 경영층, 리더들이 반드시 책임져야 될 영역이고, 두 번째 영역은 계획하는 단계죠. 고토마켓의 계획하는 영역인데, 이것은 실계획을 담당하는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전사적인 공감되는 이런 실행을 하기 위한 공감대 영역, 이렇게 해서 고토마켓의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의 9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고토마켓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려워요. 네, 어렵죠. 이렇게 특히나 이 온라인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가기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하셔야 되고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영역입니다. 동일한 제품, 동일한 인력, 동일한 역량을 가지더라도 이 고토마켓에 의해서 비즈니스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B2B의 도메인입니다. 그동안 7주 동안 오늘까지 포함해서 고토마켓의 어려운 주제를 같이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좀 편해집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주제들입니다. 컴페티션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경쟁에 있어 리더들과 영업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이 얘기를 논의한 시간을 다음 주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